평화롭고 한적하기만 했던 농촌 마을이 하루아침에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한 달 전쯤에 들어온 수상한 민박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달 이 마을에 새로 들어온 민박 5채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요 집을 질 적에 그냥 5동을 해서 이렇게 펜션으로 한다고 저 유리도 안 붙이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준공이 되고 9월 말경 벽을 또 다시 헐고 유리창을 붙이고 이러더라고. 자, 이 민박 지어질 때부터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펜션이나 뭐 이런 종류의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완전히 그 성매매하는 그 시스템으로 돼 있고. 환하게 불이 켜져가지고 거기 나와 앉아 계시는 분, 뭐 담배 피시는 모습까지 다 보여요. 민박이 아니라 성매매 업소라는 주장. 과연 실체는 무엇일까요? 숙박시설 치고는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통유리창 보입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SBS요. 민박 주인은 마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도리어 억울해합니다. 사장님 말씀 원래는 여기를 민박으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민박이죠. 민박 그걸 냈기 때문에 민박은 뭐야? 숙박이잖아, 그지? 사업자도 다 붙었잖아, 집집마다. 내가 보라고. 그런 거를 내가 보여줄게.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민박 주인. 방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네. 이 휑한 방에 뜯지도 않은 새 이불.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손님이 없는 민박집인 걸까요? 자기네들은 영업 안 한다는데 왜 밤 한 11시, 12시 넘어서면 택시들이 그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왜 거기 아줌마는 그 시간만 되면 그 하나 형 밖에 앉아 계시는지. 주민들분은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은, 자, 건화동에 있을 때 우리가 아가씨들 내보낸 아가씨 있었어. 없다고 방을 2개 달라. 방 2개 준 게 있어. 아가씨가 들라더니까 영업하는 한국을 간주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들 퇴근해가지고 나 새벽에 나갔다 하는 손님 자기 A라고 데려온 거 그래 확인할 수 있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 자, 그렇다면 제작진이 직접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민박집에 불이 켜집니다. 잠복 취재를 하는 동안 민박집에는 차량 행렬이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호객 행위를 하는가 싶더니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민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이루어지는 은밀한 거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이쪽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일명 뭐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실어 나르시는 거예요. 택시에도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말씀 좀 묻겠는데요. 아세요? 네. 아, 그게 뭐예요? 아니, 저기 집창촌이야, 집창촌. 그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게? 새로 생겼대요, 다 알고 계시네요. 이미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던 모양입니다. 마을 이름만 대도 정확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민박 5채. 택시가 지나가자 젊은 여성들이 유리문 너머로 얼굴을 내밉니다.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의 형태인데요. 알고 보니 민박 5채 중 일부는 철거된 성매매 업소의 업주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농촌 마을에서 이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모두 도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있다. 성매매가 웬 말이야? 애들 이제 1, 2도 학교를 걸어 다니고 이런 판인데 이제 이런 업소가 들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저지를 해야죠. 학교 끝나고 학원 들리고 뭐 독서실이 가거나 그러면은 10시 그쯤에 귀가를 해요. 그럼 걔네는 혼이나 봐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을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거리에 문제의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곳과 불과 지금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50m까지가 절대 그 정화구역이고 200m까지가 상대 정화구역인데 일단 뭐 200m 범위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아이들이 저희가 한 130명 이상 되는데 등하교하는 길이고 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부분인데 그 근처에서 이런 성매매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본다면은 정말 교육적으로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학교 정화구역에서도 교묘히 벗어난 건물. 이처럼 학교와 유해업소가 지척에 있는데도 주민들이 속만 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네들 죽이는 거
뭐 일도 아니다. 못해서 안 하는 건 줄 아냐. 조용히 있어라.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떠나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문신을 한 젊은 두 사람으로부터 이번 일에 빠지라는 말도 많이 받았고. 그렇다면 해당 경찰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여기 다른 데 같은 집창촌 같으면야 그건 불법이니까 항시 가서 단속하면 되지만은 이건 그래도 지금 현재 민박으로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집창촌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건물 허가만 합법이면 용도는 불법이어도 단속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경찰 측의 주장. 춘천 사건과 같이 그 영업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성매매 업소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이러한 영업들을 불법으로 자행하는 것 같습니다. 춘천 사안과 같이 성매매 장소를 이렇게 임대해주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알선의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해서 처벌 범주에 넣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마련된 지 올해로 벌써 10년째입니다. 이 특별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